여러분, 돈 마구 풀더니 이 나라 부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지요. 3년 새 세계 부채 증가율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7.65%나 늘어났습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그래프를? 3년 새니까 2019년에 전 세계 부채는요 255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말입니다. 2022년에 전 세계 부채는 300조를 넘겼습니다. 300조. 그러면 늘어난 게 45조 달러가 되나요? 45조 달러. 45조 달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죠. 퍼센트는 17.65%지만 45조 달러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45조 달러는요. 5조 달러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뜻이에요. 야, 놀랍지 않으세요? 늘어가는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부채가 워낙 빨리 늘어나니까 이게 뭐 인정사정 없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뿌렸습니다. 전 세계가 말입니다. 자, 이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 이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자 비중이 점점 늘어갈 겁니다. 이자 비중이. 지난해 2022년만 하더라도요. 이게 이자 비중이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입니다. GDP 대비해서 14.5%입니다. 14.5%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 금액으로 따졌을 때 13조 달러입니다. 13조 달러. 1경입니다. 1경 6,820조 원이나 됩니다. 1경 6,820조 원. 2021년만 하더라도요. 10조 4천억 달러였거든요. 1년 새 이자만 25%가 늘어. 1년 새. 그러니까 2021년에 GDP 대비 12%였던 것이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2022년에는 14.5%로 늘어나면서 2.5%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25%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요. 앞으로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이잖아요. 2027년이 되면 GDP의 17%가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17%. 말이 17%가 이자 비용이지 내가 버는 돈 중에 17%를 이자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림이 될까요? 살림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이 나라 곧 부도납니다 한 나라들이 결국은요 엘살바도르, 가나, 튀니지, 파키스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에요. 실제로 말입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서 지금 구제금융을 못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파키스탄은 지금 외환 보유액이 50억 달러도 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0억 달러도. 그러면 50억 달러면 하루 내지는 좀 길면 며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끝이에요.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이러면 튀니지나 가나나 엘살바도르는 어떨까요?
여기는 더 심각하면 더 심각하지 덜 심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파키스탄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1.3%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집트는요. 이집트는 보면 94%나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놈은 지금 개도국이든 신혼국이든 지금 마구 친다는 뜻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 위기는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현재까지 금융 발작이 선진국에 머물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신흥국에 전이 된다면 만약에가 아닙니다. 무조건 신흥국에 전이가 될 거예요. 신흥국에 전이 되면요. 신흥국은 더 고통을 겪을 겁니다. 국가 부도의 위기는 당연히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의 부채는요. GDP 대비 블룸버그에서는 52%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지난 정부 때만 하더라도 푼 돈이 415조 5천억 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러다가 부채 위기, 부채 폭발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연한 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게. 워낙 많은 돈을 뿌렸거든요. 이렇게 워낙 많은 돈을 뿌리면요. 결국 누군가는 빚을 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실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 동안 했기 때문에 통제 방역을 할 때 그 당사자들은 지금 어렵잖아요. 자영업자 계속 빚만 늘었다. 빚 돌려막기, 대출 돌려막기라는 말이 나왔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빚 돌려막기, 이게 대출 돌려막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기업은요. 채권 시장에서 제대로 돈을 조달하지 못합니다. 신용등급이 나쁜 지금 기업들은요. 대출 시장에서 아예 조달 못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는요. 그러니 시장의 위기는 저는 커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돈을 많이 뿌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누군가는 빚을 졌을 거고 또 누군가는 물가가 올릴 거예요. 또 누군가는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 동시에 이게 부채 폭발의 위기, 이자 폭탄의 위기는 터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돼요. 문제는 나라가 돈이 많으면 괜찮은데 나라도 빚이 많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나라 부채가 1068조 8천억 원입니다. 49.7%가 GDP 대비 비율인데요. 적지 않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위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위기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덮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해요. 이렇게 나라가 누란 지위에 있는데 맨날 광화문에 가면요. 구려외교 철폐하라 하면서 데모나 하고 있고 참 제가 봐서는요. 나라가 이게 포퓰리즘으로 점점 몰려간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 합리적인 생각, 객관적인 판단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념에 얽매여서 또 감정선에 얽매여서 포퓰리즘에 얽매여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간다면요. 결국은 부채 폭발할 겁니다. 그것도 폭발하는 게 이게 단순한 폭발력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경고합니다.
절대로 정치가 경제를 덮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이게 정치가 경제를 덮고 있고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